자, 우리 미분계수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보고 도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계수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요. 미분계수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정리를 했었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일단은 말 그대로 얘네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한 비율에 대한 거예요. 말이 씹혔다 야. 그래서 여기 평균 변화율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증분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갔었어요. 자, 증분이라는 거는 증가한 부분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 이거 복습이라서 조금 빨리 할 건데 만약에 빠르면 멈춰놓고 필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점에서 요점까지가 있다고 하자. 요점이 만약에 A입니다. 요점이 만약에 B입니다. 요 그래프가 y는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당연히 f에다가 a이고 요거는 f에다 b 넣은 값이겠죠. 맞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증분이라는 거는 증가한 부분이잖아. 여기서 요만큼 증가했죠. 저 파란색을 말하는 것으로 즉 x의 증가량은 여기서 요만큼 증가했고요. y의 증가량은 여기서 만큼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럼 x의 증가량은 저기서 저만큼 증가했으면은 우리가 큰 거에 작은 거 빼가지고 x 증가량은 b에서 a 뺀 만큼이고 y 증가량은 fb에서 fa를 뺀 만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x의 증분 델타 x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y의 증분 델타 y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증분이라고 하고 우리가 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문자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difference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시하기도 해요. 뭐 그런 건 참고로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증분을 하고 나면은 저 증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이제 x에서 y까지 a에서 b까지 저렇게 변할 때 a에서 b까지 변할 때 그때 이제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x 증분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델타 x는 b에서 a 뺀 거였고 델타 y는 fb에서 fa를 뺀 거였어. 그치? 근데 이걸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부분 요 B라는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에서 요만큼 우리가 델타 X라고 표현하잖아요. 요만큼이 델타 X죠. 그죠? 그럼 B라는 지점은 A에서 델타 X만큼 더한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그래서 B 대신에 요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즉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의 A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 어려운 말로 쓰고 있는데 중학교 때는 요 말을 기울기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같은 소리인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는 저런 표현을 쓸 거다 이거야. 됐니?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미분계수예요. 자, 근데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이 아까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였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고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의 빼기 f의 a다라고 위에서 썼잖아, 여기다가, 그죠? 요거 그대로 쓴 거고.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서 델타 x라는 애가 만약에 0으로 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델타 x가 요거였어요. 요 차이지. 증가한 비율이 0으로 간다는 건 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의 완전 가까운 0과 가까운 지점까지 요 증가율이 확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확 줄어들겠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요 기울기가 아니라 요게 점점 요 값이 점들이 점점 가까이로 오면서 결국 요 점과 가까이로 올 거면서 그럼 요 점과 가까이 있는 부분에서의 직선 즉 접선의 기울기와 같게 되는 거야. 엄마야. 그래서 다시 내려갈게요. 즉 엄마야. 즉 여기 가서
즉 얘가 만약에 0으로 무한대로 가까이로 간다면 이때 우리가 극한값 델타 x가 0으로 계속 가까이 가니까 이게 계속 무한대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리미트를 쓸 거고요.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계속 무한대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의 a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면 순간 변화율,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을 말하고, 이것은 곧 같은 소리로 미분계수 라고 하고, 표현은 f'a라고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프라임이라고 읽을 겁니다. 프라임, 그래서 f'a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저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고요. 우리가 이거 그리고 그림을 그렸을 때 아까 선생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점이 A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만약에 B라는 점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점점 가까이로 다가올 때, 여기 점점 내려올 때, 즉 요점에서 점이 점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점과 거의 가까이 왔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 즉 우리가 이것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미분계수라고도 하고 f'a라고도 하고, 이걸 또 같은 소리로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한다고. 이게 모두 다 뭐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점이 a, fa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즉 요 y좌표가 f의 a겠죠? 뭐야? 렉이 생겼어요. 요 y좌표가 fa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그래프는 a, f에 지나가고 그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f'a다, 순간 변화율이다, 미분계수다 라고 다 동일한 표현으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1번하고 2번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때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분모의 항이 한 개인 경우가 있고, 분모의 항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개인 경우는 뭘 이용하냐면 f'a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계속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의 a의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이게 무슨 쌉소리입니까 선생님 한다면, 자 예를 들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계속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kh 빼기 f의 a, 이것을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여기서 차이점은 요런 게 생겼어. 요 식과 차이점은, 그죠? 여기 지금 요게 있죠. k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해주려면은 분모에 KH로 이 K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인가에 배웠거든요. 이걸 너희가 까먹으면 안 돼요. KH 빼기 F의 A, 요렇게 이제 K라는 걸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세롭게 분모에다 K를 곱해줬으면, 원래 여기 K가 없는데 K를 곱했잖아요. 그럼 요 식과 동일하게 되려면 저 K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다 K를 곱해줘야지 없어지겠죠?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의 요 개념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F'A로 바꿀 수 있다고. 그죠?
그 밖에 K가 곱해져 있으니까 KF'A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I를 요렇게 바꾸는 거의 개념은 분모의 항이 한 개일 때 요 개념을 쓴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분모의 항이 두 개인 경우는 F'A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의 x 빼기 f의 a를 이용할 거야.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의 x제곱에 빼기 f의 a제곱을 변형해 봅시다. 자, 차이점이 뭔지를 봐줘야 돼. 차이점은 얘는 x 빼기 a인데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에요. 우리가 가로속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식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쓴 상태에서 빼기 f의 a제곱 요 식을 변형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곱해주냐면 x 플러스 a로 곱해준다면 요게 지금 x제곱 빼기 a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없었던 애를 이제 우리가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x가 a로 갈 때 요거를 곱해줘야 x 플러스 a라는 것을 리미트 해가지고 곱해줘야 얘하고 얘가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걸 따로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f 프라임 a의 제곱이 되죠. 이때 프라임 속에 뭘 넣는지 확인하려면은 얘하고 얘가 맞춰주면 돼요. 얘가 x제곱이고 여기가 a제곱 맞춰줬죠? 그때 노란색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됐니? 됐어요? 이거를 곱하는데요. 근데 여기 남아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뭡니까? x가 a로 가니까 여기다 a를 넣으면 뭐가 돼요? 2a지. 그래서 2a의 f'a다 라고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쓸 거고 그때 변형해서 쓰는 거는 어떤 개념? 요거 개념을 썼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같아지도록 식을 변형해서 맞춰주는 것들을 미분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 개념은 미분 가능의 개념이에요. 네 번째, 미분 가능.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언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냐면요. f'a가 존재할 때 입니다. 그럼 f'a가 존재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f'a가 뭐였어?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게 어떤 경우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것은 즉 뭐냐면 f'a를 우리가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의 a다 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이게 같은 소리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맞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단원에서 얘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와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첫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해야 돼.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얘네가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극한값이 서로 같아야 돼. 요 두 개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f'a라는 것은 어떤 값에서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하는 함수들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 함수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에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x는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요 개념을 활용을 해볼 거야. 일단은
극한값이 f'A가 존재하는지를 봐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f'A가 존재하는지를 봐줄 거야. 자, 그러면은 저걸 그대로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에서 f의 0을 빼는데, 왜냐면 왜 이거 0을 넣니?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구해야 돼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 0 더하기 h라는 거를 x자리 요 자리에 넣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0 더하기 h는 그냥 h지. 그러니까 h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즉 h분의 h 세제곱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f에다 x에다 0 넣으면은 1만 남지. 빼기 1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는 h분의 h 세제곱은 h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럼 리미트 h 제곱,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0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네. 존재하니까 뭐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요 그래프는 그려보면 3차함수는 얘들아 보통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위로 1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1 올라갔다는 거는 위로 한 칸, 요 한 칸 올라갔다고 우리가 그려주면은 x가 0일 때, 요게 0일 때, 여기 값 존재하잖아. 그지? 이거 확대해보면은 얘 존재해요. 그리고 자극한, 우극한 다 있어. 좌우가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프 그려도 되고, 값을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분 가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함수에는 연속인 함수와 연속이 아닌 함수가 있겠지? 네, 연속인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제일 결론적으로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무조건 연속인 거야.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진 않아요. 연속이라고 해서 이게 존재해도 값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그지? 그리고 뭐 존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됐니? 그러면 너희가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연속은 하는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함수. 꺾인 i는요 연속이긴 해. 이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자극한 우극한의 값이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이렇게 플러스의 1 방향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의 방향 구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꺾인 아이들은 무조건 연속은 되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고 오늘은 도함수를 새롭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했잖아. 미분계수 했지? 그럼 새로운 제목을 도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도함수가 뭐냐 하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미분 계능? 계능이 뭘까요? 뜻이에요.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정의역의 각 원소 x의 미분계수 f'x를 대응시켜 만든 새로운 함수를 말해요. 선생님 말이 너무 긴데요. 자, f'x의 정의역의 각 원소 x의 정의역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정의역이 뭐라고 배웠냐면요. 화살표를 쏘는 놈. 즉, 각 원소 x가 여기 정의역에 있대.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쏘면 얘네를 정의역이라 하는 거야. 여기에 누구를 대응시킨다 했냐면 F'X를 대응시키겠대요. 그죠? 이렇게 만든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고, 이 도함수는 기호로 F'X라고도 하고 Y의 프라임이다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dx분의 dy다 라고도 하고, dx분의 d의 fx다 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d를 쓰거나 앞에서 미분계수 할 때 프라임 붙였거나 요런 게 있을 때 얘네들을 뭐라 한다? 도함수다 라고 하고요. 즉 얘네는 식으로 나타낸다면 F'X라고 하는 도함수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계속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더하기 델타 X 빼기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fx에서 F'X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미분계수, 도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 자, 미분계수 구하는 거 앞에서 식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는 좀 쉬운 걸 배울 건데 지금은 원리대로 일단 할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의 빼기 f의 a가 있으면 요것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요거를 우리가 x자리에 넣는 거니까 여기다 넣을 거예요. 즉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에서 뺄 건데 a를 넣은 걸 빼겠지. 그죠? 이거를 풀어보면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만 써보자. 이 부분만 써보자 이거야.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제곱에 a제곱 뺄 거고 이거 없어지고 그죠? 그럼 얘만 분자에 남고 분모가 델타 x니까 델타 x로 다 약분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뭐만 남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 없어졌어요. 분자에는 2a 하나 남고 델타 x 하나가 남는 거야. 그치? 요거 하나 남는데 핵심은 델타 x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서 얘는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2a만 남네. 즉 요 값은 뭐가 된다? 2a다. 이렇게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고 맞지?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미분계수 구했으면 a 자리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숫자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 F'의 1은 뭡니까? 라고 하면 a에다 1 넣어서 2입니다. F'의 루트 2는 뭡니까? 그러면은 2 루트 2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죠? F'의 0은 뭡니까? 0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 있잖아. 이런 거. 1은 2로 가, 루트 2는 2 루트 2로 가, 0은 0으로 가. 이거를 우리가 함수 화살표 쏘는 걸로 나타내면 1은 2로 가, 루트 2는 2 루트 2로 가, 0은 0으로 가. 이렇게 계속 나타낼 수 있지. 이런 애들을 새로운 함수 도함수 F'이다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분해서 만들어진 함수들을 도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요렇게 막 대입을 해가지고 전개해가지고 막 없애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걸 정리할게요. 두 번째 네모는요. 함수 y는 x의 n제곱과 상수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얘네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첫째, y는 x의 n제곱에서 n은 자연수면 자, 잘 들어요. 미분한 것, 즉 도함수 y의 프라임은 여기 있는 n을 내려요. 끄집어내요.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리고 x 그대로 써요. n은 차수 하나를 줄여줘. 이렇게 할 거야. 두 번째, y는 c라고 해서 c는 상수이면, 그러니까 숫자거나 뭐 이런 거면 무조건 얘는 미분 때릴 때 0 된다. 입니다. 어머,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2, y는 x의 8제곱, y는 x의 20제곱 얘네를 미분하세요 하면 얘는 상수잖아, 얘거든. 얘는 무조건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0 된다. 즉 얘는 뭐다? 0이에요. 두 번째 거는요. 미분하면은 얘를 끄집어낸댔지. 8 끄집어내고 x 그대로 쓰고 8에서 차수 하나 줄여준댔지. 이게 미분한 거예요. 얘는 20 끄집어내고 x 그대로 쓰고 20에 한 차수 줄여주죠. 이게 미분한 거야. 이렇게를 금방 할 수 있다고요, 얘들아. 이거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증명을 뭐 설명 듣고 하면 좋은데 그냥 이 결론을 기억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우리는 이러한 도함수, 즉 미분하라 그러면 이제 저 원리로 계속 미분을 해 갈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다면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미분법 또 있는데 이건 또 뭐냐 하면 y는 c의 fx 이때 c는 실수이면 미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또 y는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합쳐져 있는 것을 미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y는 fx 빼기 gx 이렇게 함수끼리 차는 어떻게 미분이 되는가? 이런 문제예요. 자, 이게 바로 실수배고요. 얘네가 합이고 얘네가 차잖아. 얘네 각각 미분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실수배에서는 c는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함수만 미분을 때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합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한 거랑 뒤에 거 미분한 거를 더할 겁니다. 차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한 거에서 뒤에 거 미분한 거를 뺄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증명 쭉쭉쭉 있어요.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y는 2분의 1x 빼기 3을 미분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선 요거가 실수배잖아. 실수배. 그죠? 얘는 상수죠. 상수는 0으로 가니까 없어지고 요 실수배는 이거 2분의 1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지? 둔 상태에서 얘가 미분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봐. x에 이게 미분하면 원래 1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미분할 때 1을 앞으로 끄집어 내리고 x 그대로 쓰고 1에다 차수 하나 줄여주면 0인데 x의 0제곱 1이거든요.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얘는 뭐만 남아요? 미분하면 2분의 1만 남게 돼. 하나 더 해보자. y는 x제곱에 빼기 2x에 더하기 5를 미분하세요가 있다.
하면 자, 요거를 미분할 때 2를 끄집어내고 x 쓰고 차수 하나 줄여주니까 1 안 쓰고 그지? 얘는 그냥 2만 쓰고 x는 1로 없어지죠? 5는 사라지지. 얘가 미분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함수의 곱의 미분법.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함수의 곱의 미분법은 좀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 fx 곱하기 gx가 있을 때, 두 개만 이제 식을 곱해져 있을 때, 두 번째, 세 개 있을 때, fx, gx, hx. 자, 두 개 있을 때는 첫 번째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한 거에다가 뒤에 건 그냥 거를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거에다가 뒤에 거 미분한 거를 곱해서 더할 거예요. 얘는요 차례대로 제 처음 거를 미분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것만 미분하고 첫 번째 세 번째는 그대로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두 개는 그대로 하고 마지막 것만 미분해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1 2x 제곱 플러스 1을 만약에 미분하라 라고 하면, 이건 식 두 개 곱 요거지. 함수의 곱이 미분은 앞에 거 미분한 거랑 뒤에 거 그대로에 곱한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한 거잖아, 그치? 그럼 저걸 해보면요, 앞에 거를 미분하면 얘는 1이죠. 얘는 1 되고 얘는 없어지니까 1인 거니까 안 써도 되고 요것만 그대로 써서 더하고, 자, 두 번째는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거 내려서 2랑 2를 곱해서 4x잖아, 그치? 곱하기 4x. 즉 정계하면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1하고 4x 제곱에 더하기 4x라서 정리하면 6x 제곱에 4x의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해나가면, 자, 마지막 개념으로서 다섯 번째, 함수 y는 f의 x의 n제곱의 도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y는 f의 x의 n제곱은 n이 만약에 자연수면 이걸 미분한 것은 여기에 n을 아까 한 거 식과 똑같이 함수도 얘를 내려요. 곱하기 f의 x함수에서 여기 차수 하나 줄여주고, 근데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 속에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곱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로 뭐 증명도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n이 자연수일 때 y는 x의 n제곱의 도함수가 y''이 n 곱하기 x의 n 빼기 1이었어. 그치? 배웠단 말이지? 그럼 이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할 때 y는 f의 x의 n 요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면, 만약에 n이 2야. n이 2라는 거는 여기다 2를 넣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즉 y는 fx 자체 함수를 두 번 곱했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만약에 미분 때리면, 미분을 때린다는 것은 이게 두 번 곱했다는 거는 fx가 총 두 번 곱해졌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자체를 미분을 때린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식 요거 바꿨다는 소리고, 이거를 미분을 때리겠다라는 거지. 미분을 때리겠다. 여기서 미분을 때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두 개 곱일 때 어떻게 했었냐면,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곱하고, 그죠?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걸 미분하고 이렇게를 쓰면 결국 이거 두 개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즉 얘는
두 개의 fx 곱하기 f 프라임 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여기 말한 요 공식처럼 여기 있는 지수를 내려요. 내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지수 뺀 하나를 차수 줄여준 거를 그대로 곱하고 이거 자체를 미분한 거를 곱한 거, 요 공식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2 말고 3일 때도 한번 해보는 거야. n에다가 3을 넣어본다는 소리죠. n에다 여기다가 3을 넣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즉 y는 fx가 세제곱이 되고, 그지? 그럼 이 말은 만약에 미분을 때리면 fx를 3번 곱한 거를 미분 때리는 건데, 이렇게, 그지? 그럼 이건 우리가 세개곱에서의 아까 그 했던 거는 앞에 거를 미분해서 2개 곱하고 더하기 가운데 거를 미분해서 2개 곱하고 더하기 마지막 거를 미분해서 2개 곱하고, 결론은 이것도 해보니까 3개의 자기 자신 함수 곱하기 미분 때린 함수더라 이거지. 그럼 이것도 공식과 동일하더라는 거지. 여기 있는 지수가 내려오고요. 함수 그대로 곱하고 함수 미분한 거 곱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봤을 때 이 공식이 나오고, 이러한 원리로 이제 함수를 여러 번 곱한 거에 대한 미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끝으로 어떠한 예시가 있나만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y는 x의 제곱 빼기 3을 세제곱한 거, 이거를 미분하세요 라고 한다면 공식 써보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에 있는 지수를 내려요. 곱하기 여기를 그대로 쓰죠. 곱하기 여기를 미분한 거를 곱하는 거죠. 그럼 2x를 곱하는 거지. 그럼 이게 총 6x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 해서 6x 세제곱 빼기 18x가 바로 미분한 것이 되는 거다. 여기 제곱 빠졌군요. 이렇게 제곱한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끝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차수 하나 줄여줘야 되니까.